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고성군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위탁시행 사건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마차숙 지사장과 지역개발부장 김창수님을 정인으로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부서장인 미래전략실장, 안전건설과장, 해양수산과장님도 함께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예. 지역개발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위탁시행 사건에 관한 정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정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서 후 허위 정언한 경우는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사장님과 부장님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사장님과 부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지사장님께서 대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 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관서와 관련하여 고성군 의회에서 정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지사장 마차숙. 지역개발부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지사장님께 인사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마이크를 들어, 마이크를. 제가 5월 1일자로 고성통영거제지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저희 기관은 지금 현재 실제 근무 직원이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도 35명 최고의 상주 인원이 많은 기관으로 판단됩니다. 올 한해도 이게 고성군과 고성군 의회에서 많은 도움으로 우리 공사는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한 농민들한테 한 해라든지 태풍 배경 없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지도 협조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고성군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위탁시행 사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유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창현 위원,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창현 의원입니다. 지사장님과 우리 부장님, 연인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을 겁니다. 제가 우선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우리 군에서 위탁받아가는 사업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작년도에 우리가 한발 대비를 해가지고 29억 8천만 원 중에 10% 2억 9천 원을 받았고 올해 우리가 농업 보장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3억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제 군비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국비 도비 합쳐가지고 군비까지 합쳐가지고 총 사업비를 따지면 여기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거는 지역개발 사업은 수다 사업은 빼고 순수한 군비 사업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 2015년부터 18년 현재까지 지금 그 우리 4개 실가에서 받은 사업비가 지금 보면 522억 정도 됩니다. 그 지금 우리 고성군의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520억 같으면 10% 이상이 됩니다. 그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거 말고 군과 고성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이제 고성군을 지금 우리가 3,000헥타 정도의 그 유지관리, 시설물 관리부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법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일반적으로 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동 지구에. 그리고 또 개보수 사업을 지금 마이크를 당겨가지고 아니 그 마이크를 당겨서 켜가지고 개보수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래 있으면 나머지는 저 시군 위탁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 위탁 사업은 농어촌 방금 말씀하신 고성군의 4개 실가에서 하는 그 지역개발 사업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여러 사업권 중에 그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리고 이제 지금 행정에서 들리는 얘기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생각이나 이런 걸 좀 종합해가지고 봤을 때 좀 이 요번에 그 위탁 사업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한 현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좀 간단하게나마 좀 가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 간 현장이 어디냐면 영우면 소자지 종합정비사업 현장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면 연결도로 2구간에 가면 그 제일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 집수전과 휴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공사를 하려니까 까다롭고 옆에 민가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또 설계에서 삭제를 하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 이어가지고 사용하게끔 해놨더라고요. 사진 한번. 다음. 서둘리가 제일 길어. 서둘 앞으로. 현장이 여기입니다. 다음. 지금 안에 보면 사업이 끝난 현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돈 되는 사업은 하고 돈 안 되는 사업은 뭐 이렇게 막 방치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생태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좀 질문하겠습니다. 생태 하천 정비 사업에 보면 자연석 쌓기가 이제 있는데 거기 지금 당초에 설계에 보면 그 기초 밑에 콘크리트를 타설 해가지고 그 위에 돌을 쌓게 돼 있는데 그걸 삭제를 했습니다. 설계에 변경을 해가지고 그 삭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다시 합니다. 생태 환경 조성 사업에 당초에 자연석 쌓기가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자연석 쌓기 제일 밑에 쪽에 기초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돌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하면서 기초를 없앴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태 하천은 그 알다시피 그 지면보다 한 2~3m 낮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나오는 물을 갖다 충분히 그 유입해가지고 다음 밑에 쪽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현재 가보면 그 돌 붙임을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용수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수를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배수로 같은 경우에 볼 때 그 콘크리트 빼고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안 집어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처음에 할 때는 그 순수하게 그 보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하천으로 인도하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도하는 쪽으로 했는데 우리가 그쪽에 그 생태 하천을 이렇게 파보니까 그 주변에 거기서 그 상당히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 나오는데 버림이라든지 기초를 하고 나면 그 구조물이 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밑에 그 나오는 그러니까 뭐 반지하수라든지 지포수라든지 그 물을 갖다가 밑으로 쭉 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공사 끝나고 나서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여기 우리 생태한테 말씀하시니까 그건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예. 기초 타설이 안 돼가지고 돌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돌이 이렇게 쌓이가 있는데 기초가 없다 보니까 이 앞에 돌이 기초가 없으니까 빠집니다. 내려갑니다. 그럼 뒤에 돌이 뒤집어집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딱 비가 와가지고 흙이 쌓인 먼지가 쌓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 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기초를 이어난긴데 기초를 빼고 물이 좀 많이 나오니까 기초를 하면 실제 공사비 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설계 변경해가지고 쉽게 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모님 우리가 현장 확인을 다시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또 그리고 자연석 쌓기 뒤에 보면 뒤처음 콘크리트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콘크리트 탓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 파이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독 누가 합니까? 이겁니다. 총체적인 거는 저희들 합니다. 시설물이 증봉이 되어 아직 이관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까지 증봉을 못 했죠. 그러니까 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 감독을 농어촌 공사에 지금 현재 지금 영호 종합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 중인데 이 감독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 누가 하고 지금 감리가 있는 겁니까 거기도? 아닙니다. 감독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고 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독 제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독이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제가 한 현장만 가서 짚어본 게 이 정도인데 지금 또 보면 원래 자연석 쌓기 자재대가 강급으로 김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급으로 고성산업에서 싣고 와가지고 돌을 쌓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거 설계에 또 보니까 0.36급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지금 고성군에서 하는 공사 보면 고성산업에서 놓아가지고 지금 쌓고 있는 돌을 보면 보통 0.16에서 0.36급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설계에. 그럼 설계 금액 줄어들지? 예, 아마 줄어들 겁니다. 단위 면적에 비해서 아마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어갖고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설계되어 있는 거 다시 정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연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설계서를 뒤집어 보면 특파기가 수중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물이 좀 많이 난다고 해서 이제 수중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고성군에서 지금 시행하는 공사를 보면 물이 어느 정도 나도 물을 돌려가지고 전부 육상으로 지금 특파기나 이런 단가를 잡아주는데 지금 특파기 단가가 아마 한 2천 몇백 원에서 한 3천 원 정도 하면 되는데 거의 6천 몇백 원 잡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정산하십시오. 순성토하고 사토가 또 20kg 잡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사토를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보면 설계에 보면 PP 마대쌓기 해가지고 물길 돌리기라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진 및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수변 근인길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순성토가 40kg 잡혀 있더라고요. 설계 변경을 지금 하는 과정 같는데 이것도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그 보면 또 강급 자재를 요번에 또 설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그 했는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보면 사소한 부분에 그 강급 자재 싹 줄여가지고 지금 보면 데크 해가지고 1억 1,100만원, 알루미늄 교량 난각 9,200만원, 알루미늄 헨서 1,800만원 정식기난 것 같습니다. 그 왜 이렇게 이게 당초에 필요한 했으면 당초에 예언되는데 설계 변경해가지고 이거 주요 이거 뭐 3개 정도 해가지고 금액 이렇게 뭐 많은 금액 올립니까? 그 부분은 이제 금산말 들어간 그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그 아시다시피 금산말 위에 보면 그 군에서 7, 8년 전에 그 공장이 이제 들어서가지고 그쪽에는 보면 대형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갖다가 최대한 좀 확장을 해가지고 넓혀달라. 그런 이제 거기 당초 사업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좁다 보니까. 그래서 그 가보면 그 현재 그 이장님 그 집이 있어요. 앞으로도. 예. 집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사람 다닌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천 쪽에 우리가 이제 그 캔티레버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데크를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여기 가끔 와 계시지만도 지금 그 군에 협의를 다 하고 나서 사업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지금 그럼 백이현대 그 강급 자재 업체 지정됐습니까? 예, 그 일단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런 지정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지정됐으면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그 해비농은 아직 승인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 소변 건입길은 원래 총 490m입니다. 490m에 8억 1,400명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고 원래는 그 포장폭이 6m에다가 인도가 1.7로 총 폭이 7.75입니다. 7.75인데 그 거론하기 좀 죄송하지만 그 이장님 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보상 해리가 안 되는 부분에 우회로 인도만 우회를 하천 쪽으로 해서 80m 정도 전망대 겸 인도 겸 해서 그렇게 지금 변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그게 뭐 맞는 사업인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안 그 보상 안 된다고 했어요.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설계 변경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가 정말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전건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그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항림지구 하면서 지금 농로 포장이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그 자료 요구해가 받아 보니까 연장이 230m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설계서를 뒤져보니까 설계 내역서에 1290회배 해가지고 430m 당초 돼 있습니다. 200m 콘크리트 어디나 콘크리트 포장 어디 갔습니까? 그 부분 제가 그 항림지구로 했습니까? 예. 그게 당초에 430m 포장했습니다. 당초에 430m 포장하고 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200m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혹시 연도가 나옵니까? 이런 부분은 2015년도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 정리됐던 부분 자료 꼭 제출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그 제가 아마 보이면 정이다 보니까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 질문 여기서 이 정도. 그걸 안 받아보지. 그 지금 어딘가 찾아보러 보지. 알겠습니다. 예, 우리 사실인가 한번 찾아봐라, 걔를. 아니, 그 사실인가 한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뭐 지금 받은 자료 중에 제가 드릴게요.
뭐 잘못했는데. 네, 지금 자료를 준비하는데 우리 배상길 의원 보충 질의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저도 보충 하상현 의원께서 계속 그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지난 그 약 한 5년 동안, 5, 6년 동안 우리 저 농어촌공사에서 수탁 사업해서 그 공사 감리비하고 사업 관리비 쪽으로 거의 한 40억 원 정도를 농어촌공사에서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개 우리 이 과에서 고성군 그 행정부서에서 예산 정도의 돈을 뭐 사실은 받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고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동해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현장 의정 활동에서 저희들이 봐한 건데 그 장기마을하고 금포마을 그 마을 해관 갱로당 신축하셨죠. 그 면적이 장기마을은 약 한 82평방미터고 금포마을은 약 한 90평방미터 내외인데 이 각각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사하셨습니까?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금 잘 모르시나요? 금포마을 같은 경우에 2층으로 하셨는데 이게 약 한 5억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배의원 2층이 아니고 단층입니다. 아, 예.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약 5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개 마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돈을 이런 식으로 추진 이 위원회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을 해관 짓는데 5억을 들었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제시라든지 통영시라든지 고성군이라든지 지역 활성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해관을 짓는데 규모에 따라 가지고 많이 축소해가 짓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용지 매수비하고 지금 현재 1층짜리 건물을 짓었는데 그 용지 매수비하고 건설비하고 전부 다 들어가면은 저 진입로하고 들어가고 부지하고 또 5억은 든다 이런 말씀이니까 고성군에서 지금 현재 그 갱로당 신축을 할 때 보통 2억 이내로 하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마을 중심 그 마을 해관 이 접근성이 특히나 이 금포마을 예를 들면은 거기에 말씀처럼 조선 기자재 공장이 많고 하기 때문에 대형 특수 차량들이 그 국도를 1010호 국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어른들이 그 국도를 지나서 저쪽에 새끼를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다리를 놔서. 그러나 그 거리를 뭐 제가 100m 이내라 그러는데 이 젊은 사람하고 어른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참 잘못됐다. 그 다음에 또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여러 차례 추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당연히 하셨겠죠. 예. 혹시 몇 차례 정도 이 협의를 하셨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 금포마을 해관 부지 관련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이라든지 세부 설계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한 7번 정도 말을 7번 정도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안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뭐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 원래 설계 변경을 하셨죠? 원을 사업 나올 때 하고 다르게. 예비 타당성 계획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계획은 어쨌든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이니까 중앙정부의 그 선정을 돼야만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좋게 만들어 갑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그 기본 계획하면서 이제 실제 주인위원회라든지 이 지역 그 이론이라든지 수렴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고 또 세부 설계에 또 다시 또 공청을 또 합니다. 주민협의라든지 수많은 그 협의를 거쳐서 하나의 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중입니다. 예, 설계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사업 나올 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이 마을 주민들하고 이 추진위원들하고의 좀 그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좀 서운해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지금 좀 흐리게 나와서 잘 안 보이는 저 사진 기억하시죠? 저 설계에 보시면 중심지가 저기 좀 불을 좀 꺼서 제일 앞에 것만 좀 꺼서 어둡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면사무소를 기준으로 지금 저 제일 아래쪽에 1번 돼 있는 문화마당, 저게 이제 실내 체육관으로 알고 있는데, 저게 제일 많이 쓸 사람들이 학생들, 우리 그 마음초등학교는 저 중앙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근데 너무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왜 저렇게 정했나 하니까 땅값이 싸서 그렇답니다. 근데 저기가 한 2m 이상 지금 꺼져 있고, 땅값은 좀 싸더라도 매립하고 축 쌓고 부대 비용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두 번째, 저기 잘 흐리게 보이는데 한가운데 보면 면사무소 뒤에 노랗게 해놓은 데가 주차장 부지라고 또 따로, 체육관은 요 아래쪽에 있는데 주차장은 지금 그 복지회관 옆에다가 또 따로 주차장을 또 지어요. 그럼 체육관 월 계획은 초등학교 바로 앞에 면사무소 옆에다가 했어야 되는데 그 부지 값이 비싸고 밑으로 내렸고, 맞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또 저 한가운데 이렇게 가로로 선 꺼진 데가 마을 연결도로 조성되어 있죠. 4번 보이십니까? 예. 저기 예산이 혹시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저 사업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저 5억 이상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 안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한 15가구 정도 삽니다. 15가구 사는데 5억 이상 들여서 연결도로를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7번 저 마을 길 가꾸기 보이시나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 저 안에 몇 가구 사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몇 가구 전체? 예, 그래서 저기도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사실은 말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재산 깎아먹기고 누워서 지금 침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5가구 있는데 저기에도 예산을 3억 들여서 안기를 한다. 거기 그 길보로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최초의 설계가 요 면사무소 주위에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땅을 좀 확보하고 해서 나중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따와 넣고 설계 변경을 해서 땅값이 비싸니 저 밑으로 체육관이 내려가고 학생이 저 마음초등학교 저까지 내려가는데 한 500m 돼요. 그 8살 먹고 유치원생들이 그 제일 많이 이용할 텐데 거기 애들이 그리 내려가서 되겠습니까? 면사무소 옆에, 학교 옆에 있어야 되지. 그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민 그 위원들 그 역량 강화 교육을 많이 하시죠. 예. 주 교육이 뭡니까? 크게 한 3가지로 구분되죠. 예,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주 교육이 뭡니까? 역량 강화, 주민 추진위원들 역량 강화 교육 하잖아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예, 지금 주요 그 내용이 마을 리더와 일반 주민 교육, 그 사례 개발을 통한 개발 방향 설정, 중공 시설물 활용 기반 마련, 사업추진위원회 활동, 지역 홍보 지원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크게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제 마을 경영 지원 이렇게 크게 3가지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추진위원회 그 사무장 활동비로 해서 급여를 드리죠. 예, 임금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면만 봐도 그러고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추진위원장과 사무장 또 그 젊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할 분들이 건의를 하면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고 지금 상당히 이 컨설팅을 좀 그 교육 문제 또 그 발전협의회하고 추진위원하고 이거 좀 그 개입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뭐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냥 던져놓고 농촌공사에서는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데 왜 자꾸 현실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통이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요 5년 동안 집행한 우리 주민 활성화 사업 있죠. 요 중심지 활성화 사업 포함해서 여기에 그 마을 경영 지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교육에서 그 번역별로 교육,
컨설팅, 그 다음에 마을 경영 지원. 컨설팅 아시겠죠?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는 거. 그거 세 가지의 내역을 예산과 기간과 어느 기간에 어떻게 했는지 그 예산까지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첨언해가지고 그 뭡니까 방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만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그 한마마당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그 기본계획이 지금 거의 뭐 완료된 상황이고 세부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 주민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그 면사무소 앞이라든지 복지관 옆에 그 마을 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 단지 땅값의 시세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은 평당 70만 원입니다. 지금 가감정을 해보니까 35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만면 주위의 농값은 10만 원 상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땅을 어때로 설득을 하든지 해가지고 돼야만이 그게 그 부지 거의 한 3,000평은 안 되지만 2,500평, 3,000평 정도의 부지가 돼야만이 그 체육시설이 됩니다. 거기 돼야만이 그 옆에 주차장과 같이 통합해가 시설이 안 되겠나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 공사 시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게 15가구 뭐 5가구 사는데 이게 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세부 설계 때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위원들이 네. 자기 동네라 우리 동네 진입로 5억 들여서 해달라 저기 우리 동네인데 5가구 살지만은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이 땅값은요 가감정이라는 게 뭡니까? 가감정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펴놓고 하는 게 가감정이잖아요. 예, 탁상감정이죠. 예. 현장에 가보면은 그 이란의 그 위치는 이미 복도가 다 돼 있고 성토도 다 돼 있고 다 돼 있어요. 마무리가 거의 90% 돼 있는데요. 기초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만에 나와 있던 그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2m 이상 그 복도를 해야 되고 축을 쌓아야 되고 나중에 기초 공사비가 더 비싸게 친다고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가감정 했습니다. 가감정 35만 원이다. 그럼 차라리 그럴 빼야 좀 더 한 200m 내려가면 8만 원짜리 그 구렁이인데 거기를 사서 하지요. 예.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실장님 이거 잡으셨는데. 네. 예, 미래전략실장 고대입니다. 요 마음면 부분은 토지가 저희들도 당초에 일환으로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이제 토지를 안 팔겠다. 그래서 시간은 가고 조금 저희들이 다시 대안으로 이한 사만을 잡았는데 오늘 배상길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토지 소유 협의만 되면 오늘 고려해서 주민들 다수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이 실장님 죄송합니다. 안 팔겠다 한 적이 없답니다. 가감정 하니까 35만 원인데 왜 50만 원 달라 하나 60만 원 달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 거고 답변을 안 팔겠다 그렇게 하면은 또 제가 또 지지한 제가 또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을 해서 그 안을 일환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창현님 보충질입니까? 예. 네, 보충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창현 의원입니다. 지금 그 검토 마을 해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새로 신축한 게? 해관입니다. 마을 해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명칭은 마을 해관인데 마을 해관이 1년에 몇 번 씁니까? 마을 해관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마을 해관으로 맹맹 지어가지고 쓰는 거는 1년에 한두 번 씁니다. 근데 실제로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이 검포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을에 그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그 통행이 불편해서 좀 다니기 힘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누가 결정했습니까? 거기 장소를? 지금 그 동해에 보면 그 마을 해관이 검포하고 장기가 2개 있습니다. 예, 있는데 기존에 그 우리가 마을 해관을 보면 지금 현재 땅 소유도 보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안 나옵니다. 그럼 주차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기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도로 너머에 이제 우리 신축을 했고, 검포 같은 경우는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에 보면 우리가 건널목을 설치해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현재
그 구조물을 갖다가 머리를 하려 하니까 이게 특성이 현장 의정할 때는 또 가보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게 지금 보면 실제 쓰는 노인들이 편리하게끔 해줘야지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추진위원회 결정 사항이니까 이렇게 무조건 우리 따라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컨트롤을 농어촌 공사에서 한다 아닙니까? 아니 그 지역 역량 강압해 가지고 그러면 뭐 그 마을 그 추진위원들 꾸삼는 돈이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 좀 잘 편하고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짓는데 어떻게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안 가겠다 풉니까? 그 노인들을 위해서 지어야지요. 앞으로 그럼 누가 갑니까? 피해볼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만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업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하는 일이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따지고 보면 안 그런 줄 압니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사장님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서 정인 채택해가지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희들이 고함 지르고 나무라기 위해서 만드는 자리 아닙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저희들 임기 내에는 반성 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열석 의원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열석 의원입니다. 지사장님, 또 부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또 와주셔서 고맙고. 지금 현재 농촌공사 지사가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의 분위기가 피부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위원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최악인 것 같는데 최악. 본인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농촌공사 지사장 한번 2006대 때가 한번 정원 한번 했죠. 그때 마차숙식 부장 있을 때죠. 그때 한번 하고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일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지금 심지어 여기 계시는 수상과장님, 전략실장님, 안전과장, 총괄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 네 분도 머리를 흔들어요. 머리를. 이 네 분들 다 안 계십니까? 머리를 흔든다고. 그게 무슨 알력단체도 아니고 무슨 힘있는 단체도 아니고 도저히 우리 말을 안 듣는데 그래.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 그 권력기관입니까? 그 기관이.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우리 건국 경로당 관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양 활동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 경로당은 누가 씁니까? 그 마을 주민이 씁니다. 그 주민이 최고로 자주 갈 수 있고 모든 부분에 편리한 장소를 택해 사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그 업무보고에서 7회에 걸쳐서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다고 그러는데 7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 주민들에게 동의받은 내용이 있어요. 농촌공사는 말을 가고 다 떼야 말을 가지고 그 적당한 본문을 넘어피고 조금 전에 그 학임 200m 포장관계 그것도 마치 전에 자료 내놓으라고요. 그걸 넘어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아니 그래 주민 동의를 1억 7회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금포마을에 7회 받아는 흔적이 있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고행 자료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아까 말씀 중에 금포마을을 온 괴가를 정할 때까지는 주민 동의를 7회에 걸쳐서 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다고. 그 7회에 걸친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혼자 가지고 한 사람한테 했는지 몇 사람이 모여서 서명을 받는 자료가 있다든지 어떤 사람이 동의를 했다든지 그런 자료가 내면 묻는데 뭘 엉뚱소리지라고 그래. 아까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금포마을 주민들 동의를 그 7분 회의를 했다며? 예, 그게 있습니다. 이게 그 7회 회의를 했는데 7회 회의 근거 회력이 있어요? 예, 회의록 등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거 지금 뭐 당장 가지고 오고 당장 가지고 오고. 그럼 칠에 의해서 그 대상자가 예. 마을 주민인데 지금 사용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동의를 소장이로 삼천포에 주소가 돼 있고 실지 주소로 하이에 돼 있고 삼천포에 있는 사람이 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마찬가지로 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다. 그런 여론도 발언하게 하지 않고 아까 모 의원이 말이야 영양강화비가 뭐 로비한테 쓰는 돈 영양강화비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모든 매사가 다 그래요. 지금 3.3이나 항림권력, 지금 이론권력, 지금 문제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남은 기관을 불러가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업무인 말이 저수지 관리는 엉망진창을 하고 말이야. 돈 되는 거거든, 돈 되는 거. 아까도 뭐 이런 이야기 했지만 40억이에요, 40억. 40억이라고. 감리배하고 사관리배 가져가는 게.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 임금비가 얼마나 납니까? 금포 마을 주민들 동의를 7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 빨리 가져오고 그거 뭐 오늘 자꾸 넘기면은 오늘 전화하면 끝이거든 이거. 중간에 그렇게 하고 항림에 아까 200m 포장 나를 갑니다 공고 있죠. 그것도 마치고 나면 바로 내놓으세요. 그리고 실로 묻지 마고. 그리고 컨설팅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수의학입니까? 입찰입니까? 입찰합니다. 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근데 규정은 입찰이 되면 모르지만은 기아들이 그 마음 먹은 대로 다 흘러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래 그 사람들 조정해가지고 뒤에 나 앉아있고 말이야. 우리는 그 사람들은 말 못하니까 그 사람들 자지우지 다 하고 말이야. 뒤에서 코치나 별로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고 말이야. 그건 다 모르는 줄 알고 있습니까? 어느 10몇 년 하면 그건 모르겠어요. 다음 보충 질문을 마치겠는데 본질에 또 할 때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슈된 항림포장 200m 관계하고 동해 금포마을 주민동이 실액을 했다고 그 근거하고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우리 이상자 의원 보충질입니까? 네, 보충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모 사업을 진전될 수 있도록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통영, 거제, 고성 그 농어촌공사 직원이 총 35명이라 하셨죠. 혹시 이 35명이 우리가 지금 이 사업량에 비해서 너무 힘에 부치는 건 아닙니까? 아예 부치지 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공사도 인력 계획에서 갑니다. 사업이 산이라든지 인원에 움직이는데 면적이라든지 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금 작은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수들이 많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이 우리 공모를 선정됨에 있어서 우리 농어촌공사의 힘이 강력히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움만 좀 주시고 사업은 우리가 고성군에서 직접 시공하는 걸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돈이 안 되는데 되는가 그 말이야.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농업분 정비법에 의해서 그 공사비율이라는 사업비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4년입니다. 신규 착공지고 되고 4년 만에 관리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7, 8년간 갑니다. 그렇죠. 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력 투입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단계부터 어제도 시군하고 협조를 하다 보니까 수주가 되는 걸 나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익이 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로 지금 현재 고성통일 의지에서 계속 3사 났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은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데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 2년 동안은 지역개발사업 통영과 거제의 사업 물량이 거의 고성 물량만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투입은 좀 작은 과정에서 이제 그 적자를 작년 처음 벗어난 겁니다. 계속 그런 상태에 있고 올해도 아마 거의 제로 베이스로 갑니다. 그 제로 베이스 가는 이유는
인건비라든지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그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적인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부적인 문제가 실제로 우리 고성군에 많은 그 영향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게 저희들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지사장을 비롯한 전체적인 공사 사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지자체에 이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우리 지사장님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관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리 주체를 지정하지 못해서 또 농어촌공사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제 경향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항리권역이든지 청강권역이라든지 해화라든지 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시는 보관이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사업을 한 게 중심지 마을을 하면 6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원활히 원활히 마치면 바로 인수인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주민 의견이라든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아까 전에 우리 뭡니까 이쪽에 마음면을 지금 계획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면 자꾸 틀어집니다. 틀어져가지고 위치도 옮기지고 뭐 틀어지는데, 그래서 일시에 끝나고 발행해가지고 인수인계가 되는데 부처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게 고성군의 인허가 무슨 거의 다 그렇죠. 다 됩니다. 되다 보니까 실제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뭐 승인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지만은 사업 완료 지점에 대해서 보면 조금 미진한 부분 나타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인허가 조건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뭐 하다 보면 뭐 하수 처리 시설 규정이 막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맞더라고요. 떠나기 시작하는 계속 나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다 보니까 또 뭐냐 하자 기간 이전인데 지나가면 또 하자가 또 납니다. 새로운 사업에. 끝도 없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희 공사에는 지금 현재 자금이나 이런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 좋게도 그 사업 이자가 있어서 그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적인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의원님 얼마나 지금 고성 국민에 빨리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행정은 국민이라든 예산건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런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의원님들 계신데 빨리 인수인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갖다 완전하게 하려니까 계속하면 또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고. 항림권역도 한 개 보시니까 거기에 그 공원 부분에 그 땅 부지하고 그 기재부 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재부 땅을 사용했어요. 지금 이제 2014년도 같으면 하면 지금 인수인계 시점에 가서 보니까 기재부 땅이 그 군 소유로, 고성군 소유로 안 돼가지고 인수인계가 안 되겠다 돼 있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11월 달에 그 이자를 사용해서 땅을 갖다가 하자 해가지고 그래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발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저 2차적인 문제가 벌어진 된 상황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항림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째 접어들었거든요. 지금 2014년 7월 30일 날 준공이 됐는데 지금 이제 5년째 접어들었잖아요, 그죠? 그건 너무 좀 심각한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이유야 다 있습니다. 이유야 있지만 그 이유를 없애는 것도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일을 처리해 주시고 바로 즉시 이관해가지고 고성군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그거 누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 잠시 보충 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제 농어촌공사가 우리 전국 농농토에 한 50만 6만 헥타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 유지관리비가 3,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들었을 때 수세를 갖다가 없앴습니다. 그때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현재 지원 금액이 1,500억 정도가 지금 받습니다. 그러면 1,9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지금 이제 부족합니다. 근데 농어촌공사는 알다시피 세금을 받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운영비가 소위 말해서 들판에 유지하려는 비용이 상당히 모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농민들도 어려워하는데 이분들 좀 우리 공사라도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